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환경가치 함께 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180만 원 출자금이란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그 사업이 어떻든지 간에 투자는 아니라 거의 도박에 가깝겠죠. 이 사업은 어떤 구조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건전한 투자인 것인가? 우선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아주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태양광 발전이라는 설비를 여기 가운데는 발전할 수 있는 설비를 놓고 그 다음에 태양이 내려줘야지 이 태양 빛을 받아 발전을 하죠. 그럼 발전된 전기는 어디다 팔아야 되는가? 전력거래소라고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그냥 한전 전력거래소 함께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선 여기다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죠. 이 수익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영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한다고 해도 사업자로서 했기 때문에 세금 처리도 하고 회계 처리도 하고 모든 신고를 다 해야 돼요. 개인 통장에 꼽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 사업자든 법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 관리를 해야 돼. 경영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요 구조상에서 이 사업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정성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일 것인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내가 판매를 하는데 이 판매가 매월 판매하는 것이 어떤 때는 100만 원 수익됐다가 어떤 때는 빵원이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수익이 얼마나 되지? 첫 번째 중요한 요소겠죠. 근데 중요한 것도 계속 태풍이 쳐가지고 햇빛이, 태양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되지? 기상 변수라든지 사고 변수가,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외에 영향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잘 들어가 수익이 되는데 경영을 잘못해. 누가 돈을 빼요. 회계가 잘못 처리돼. 그러면 실제 돈은 벌었는데 나한테 올 돈은 없어지겠죠. 경영 관리라든지 투자자 수익 배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것이고요. 설비면에서는 알아야 되겠죠. 고효율 설비하고 나쁜 효율 설비들이 있어요. 고품질의 설비, 오래 가야 되니까 이 설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20년간 운영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매출 중요한 1번과 2번, 3번을 말씀드리고 3, 4, 5번은 저희 CTO가 간략하게 기술적인 얘기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문제인데요. 이제 발전 사업이라고 하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니까 수익은 2가지로 구성됩니다. S&P, 뭐 어려운 용어인데 그냥 이렇게 전기 판매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S&P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고 하는데 그냥 태양광으로 발전됐을 때 주는 인센티브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2가지로 보는 거 수익원인데, 중요한 건 이 S&P 전기의 판매 가격은 시간 단위를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시간 단위 가격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다는 거는 불안하겠죠. 주식 가격 바뀌듯이. 그 REC라는 것도 역시 시장에 거래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에 거래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 기사를 하나 넣었는데요. 2년 새 가격 반토막. 요거는 이제 REC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센티브가. 왜냐하면은 일반 소규모 자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REC를 주식시장 같은 현물시장이라는 곳인데 주식시장 같은 곳에 거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폭락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2년 새 반토막 폭락한다고도 하죠. 저희가 그 올해 9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일반 사업자들이 했을 때 현물시장이라는 거는 여기 이걸 주식시장에서 판매했을 때 변동 가격이 9월의 평균 가격으로 보면은요 100.7원입니다. 1kW를 생산됐을 때 100.7원이에요. 근데 저희 우리 집 아래배 협동조합은 211.2원을 판매합니다. 가격이 2배가 좀 넘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211.2원은 20년 장기로 고정이 되죠. 가격이 고정이 됩니다. 요 212.1원은 매년 산업부에 고시되는 가격이니까 변동되지는 않아요. 고시되는데 이 100원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려가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텐데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협동조합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20년 장기 고정을 하고 옥상 태양광에 가면 인센티브가 1.5배가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수익 차이를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갔을 때 뭐 30kW, 50kW 협동조합이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하게끔 되는데, 그러면 장기 고정 계약에 대해서 좋지만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30kW, 저희 조합은 2000kW를 하는데요. 30kW라든지 이런 거를 협동조합을 모여서 하다 보면은 운영 비용과 거래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죠. 사무실 비용들. 그런 거를 이제 경제 회계용어로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요. 판매 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요번 사업에서 하는 구조가 100kW를 가지고 있을 때 대략 다 금융비까지 다 제외하고 11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순이익이 난다고 봤을 때 판매 관리비만 1000만 원, 2000만 원 제하고는 순이익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비용들의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통상의 협동조합은 배당을 못하는 구조인데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 비용은 없애버리는 것이죠. 구글을 무료로 쓰듯이. 그럼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규모의 경제를 만드니까 30kg가 아니라 100kg, 200kg, 300kg, 2000kg, 10만 kg씩 계속 넓혀가기 때문에 플랫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면을 통해서 안정된 수익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럼 안정된 수익 체계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사고란 올해 태풍 많았지 않습니까? 태풍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사고는 누구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태양광 발전 종합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업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과 함께 보험사랑 공동 개발해서 저희들은 정부의 가입 요건을 유일하게 갖춘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 우선은 재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등에 대한 것들, 태풍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자연재해든 뭐를 통해 제3자가 신체에 가해가 될 수도 있고 재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합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 설비의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고 나면 망가지니까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기업 휴지 손해라고 하면 휴지 손해라는 건 기업이 멈춤으로 해서 생긴 손해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재물 손해의 결과로서 발전이 중단되거나 휴지되어서 매출이 중단됐을 때 이를 복구하는 것이 기업 휴지 손해입니다. 이런 식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큰 보상은 아니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원상복구 철거를 하게끔 되는데 원상복구 철거 비용은 보험에서 해결을 합니다. 물론 원상복구 비용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철거한 후에 재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재물손해, 배상손해, 기업 휴지 손해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고요. 저희들 산업부가 가입한 산업 공고에 맞는 그 조건의 그 보험을 가입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럼 자연재해까지 다 해결하고 나면은 마지막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면은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데 과연 그 기업의 경영주가 배임했는 이런 식의 이슈가 많잖아요. 경영진이 주주의 가치를 반해서 막 운영했다. 그래서 난 배당을 못 받았다. 이런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것들, 당신네들이 정말 잘 운영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희들은 여기서 당신네가 누구일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경영의 안정성인데 왜 협동조합인가입니다. 우선 협동조합이란 거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 법령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이겁니다. 저희들 협동조합으로 한 이유는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통해서만이 총회가 의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총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는 정관이라든 규역,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사업계획과 예산을 어떻게 쓸지, 결산, 배당을 어떻게 할지는 모두가 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이 쉽게 못 바꾸는 문제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좋은 거는 내가 출자금이 얼마나 많고 틀리고가 아니라 1인 1표예요. 그래서 절대 다수가 1인들이 조합원이 결정하는 것들이고 조합의 3분의 2 조합원이 결정해야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원이 소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소유라고 얘기냐면은 3분의 2가 결정한 거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결정이 됐겠죠. 일반 주주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 협동조합이 법인화가 돼서 주식회사가 됐다 그러면 경영진이 이걸 많은 대로 운영합니다. 올해 매출은 1000억인데 그중에서 100억은 어떻게 쓰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달리 운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조합원이 다수의 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이익 배분이라는 것은 3분의 2가 찬성하게 상태에서 비용과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이익 배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인이 조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얘기된 모든 사항들 저희들이 홈페이지의 정관과 사업구역과 사업계획서로 제시한 것들이 바뀔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뀌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3분의 2가 찬성했을 때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 제가 잠시 쭉 달려왔는데 요약을 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좀 더 어려운 얘기들이고 기술적인 얘기지만 상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의 CTO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CTO는 저희들의 같이 창업한 이제 수학자고요. 설비를 인공지능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